F-64의 시작. 1920년대 초반 캘리포니아의 젊은 사진가들은 서로 친분을 다지며 사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다. 장차 F-64 그룹의 일원이 될 사진가들도 이 시기엔 아직 빅토 리얼리스트 기법을 연구하고 밝은 렌즈를 사용하는 등 시류에 동참했으나 만족스러운 성취를 얻지는 못하고 있던 때였다. 20년대 중반 앤셀 아담스는 빅토 리얼리즘을 포기한다. 애담스에게 이 빅토 리얼리즘 미학은 어딘가 늘 불편했다. 이후 그의 사진은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비전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레드 필터를 써서 요세미티의 하프돔 사진 바위산을 촬영한다. 극적인 대비 속 짙푸른 하늘의 색을 성공적으로 담아낸다. 에드워드 웨스턴은 스스로 교화된 빅토 리얼리스트라고 부르곤 했다. 카메라 그래프트 잡지의 1930년 발행본에서 자신이 스트레이트 사진이 다뤄진 후 웨스턴은 해당 잡지의 빅토 리얼리스트 사진들에 대해 악담을 퍼부은 적이 있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형태를 결정하고 화면의 프레이밍을 결정하는 사진가의 선택 행위다. 뷰 카메라를 쓸 경우 사진을 찍는 과정은 상당히 느리게 된다. 촬영에 앞서 초점판 유리를 통해 피사체를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최종 이미지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토록 정밀함을 요하는 뷰 카메라의 특질은 곧 F-64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웨스턴은 대형 카메라의 핵심 용도가 바로 이 사전 시각화에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룹 F-64의 사진가들은 풍경사진, 정물사진, 누드, 건축과 인물사진 등 그 어떤 장르에 있어서도 화면의 구성과 프레이밍에 공을 들였다. 그렇기에 그들의 사진들은 추상적이라기보다는 그래픽적 요소가 크게 두드러진다. 이들을 하나로 묶은 주요 측면 중 하나는 바로 이 사진은 회화의 모방이 아니며 인화지에 출력되는 최종 화면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이미 사진가에 의해서 이미지화 되어 있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이다. 그들은 현실의 아름다움은 세상 자체에 내재하여 있는 화면 구성의 조작이나 변형을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 사진가는 카메라 앞에 놓인 장면을 이러저러한 특질들을 신중하게 화면 속으로 옮겨 기록할 뿐이고 그걸 돕는 건 바로 8x10 대형 카메라의 피사체 자체의 정직한 힘이라는 것이다. 이런 미학적 태도는 그룹 구성원을 한데 묶었을 뿐만 아니라 사진 예술의 핵심적 특질을 형태로부터는 감정적 경험에서 찾는 경향에도 일조했던 것이다. 우리가 사진을 하면서 앤셀 아담스 사진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면 정말 너무너무 아쉽지만 그래서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는데 점수들이 굉장히 많네요. 직관의 연대기, 과학적인 시. 어떤 사진이 아무리 중요한 의미와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녔다 한들 일시적 순간이 빚어낸 찰나의 상황이라는 그 순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혹은 순간을 경험하고도 기존 선험적인 인식의 습관에 사로잡혀서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다. 오늘 사진이라는 매개체가 가진 가장 대표적인 상징성은 시공간의 한계, 인간의 시각인 인식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그 경계 밖의 경계에 대한 인식을 생산, 지속, 재현해주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경험에서 파생된 기억을 소환하여 감정을 환기하는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 경계 밖의 차원으로 인식의 범위를 넓혀주는 작품들도 있다. 인식이 넓어지면 미래에 대한 새로운 질문도 가능해진다. 타인에 의한 관습, 시각에서 벗어나서
주체적인 인식을 가능하며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하게 해줄 것이다. 세상은 매 순간 변하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치는 그 변화의 장에서 빚어진 결과물이다. 새로운 인식은 변화를 더욱 실감나게 할 것이며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낼 미지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이다. 이때 그것을 포착하고 드러내주는 사진가의 시적인 통찰력은 절대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현실을 떠나 순수하게 상상의 차원의 본질과 의미를 창조하기도 하고 이 순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실의 의미 체계를 간파하기 때문에 또 요소와 조건의 전체적인 합을 넘어선 무형의 총체를 시각하여 보여줄 수도 있고 인간의 감각과 인식의 한계를 넘어 원초적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빛의 향연을 감지해서 그것들이 구성하고 있는 패턴과 의미를 현실의 차원으로 승화시키기도 할 것이다. 소위 명작이라고 부르는 작품들은 대부분 다양한 해석을 남기는 입체적인 특징이 있다. 이는 하나의 이미지 속에 다차원의 세상이 구현되어 있고 다층의 시공간이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주얼 레거시가 되며 동시에 직관의 연대기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룹 64의 오리지널 작품에서 이러한 직관의 연대기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자신 안에서 발견되고 드러낼 때를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비주얼 레거시들이 관심 갖게 될 것이다. 카메라에 의해서도 역사가 쓰인다. 김영만이 이를 입증해 보여준다. 집단 기억에 새겨진 장면들은 그 효력이 오래간다. 바로 그 때문에 작가는 시간의 변화를 수많은 장면에 포착해 놓았다.
우리의 꿈은 언제나 미완성이다. 완성이라는 이상적 목적지로의 여정은 불확실하지만 미완성이게 늘 새로운 꿈을 꾼다. 그리하여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된다. 우리 감각에는 무한한 가능성의 신호들이 수신되고 있다. 그 신호들 중에 극히 일부만이 해석될지라도 그것들은 우리의 존재와 삶을 구성하는 요소로 자리 잡는다. 일종의 계시처럼 인식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의 신호는 다양한 비언어적 경험을 일으키며 자신만의 감정과 기억으로 우리 삶의 행간을 채울 것이다. 숲을 보려면 숲을 나가야 하듯이 새로운 연결은 기존의 연결을 벗어나야 볼 수 있다. 사물에서 발견하는 질서와 의미는 바로 연결이다. 개별적이고 분리된 단편들이 나름의 리듬과 패턴, 주파수로 연결되었을 때 새로운 이미지로 탄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의 단편들을 연결 지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아마도 무한일 것이다. 우리의 꿈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나치는 시간을 붙잡게 하며 무질서와 무개념이라는 심리적 무중력 상태에서 헤매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통제되지 않는 내면에서의 격렬한 지적 촉발을 일으킨다. 바로 유레카라는 외침이 터져나오는 순간이다. 색다른 연결을 포착하는 순간이며 깨달음을 경험하는 순간이다. 그 시그널의 갈망은 분명 새로운 윤곽선을 그려내는 포즈를 찾아냈을 것이다. 깨달음은 해방의 기쁨을 선사한다. 나의 깨달음과 기쁨은 무한히 복제될 수 있으며 누군가의 유레카의 방아쇠를 당길지도 모른다. 유레카, 일종의 계시. 제20회 동강국제사진제